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장성남의 배를 밀며 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근래에도 계속 이제 좀 여기저기서 출제 선상에 오르고 있고 2024년 EBS 수능 완성,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완성이에요. 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네임드가 되어가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커플링이에요. 즉 짝꿍이 있는데요. 그 배를 매며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래 문학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봤을 법한 시는 배를 매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커플링인 시가 배를 밀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쌤이 영상 설명해 주기 전에 언제나 읽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오기로 하는 거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해봤지 않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와야 돼요. 자, 그럼 고민을 해보고 왔다라고 가정하고, 자, 여러분 배를 밀면은 무슨 상황이에요? 그쵸?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하는 것을 배를 밀어내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배를 맨다라는 거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두 작품을 짝꿍으로 만든 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시인의 어떤 좀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겠죠. 자, 그럼 쌤이 금방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배를 민다는 것과 이별이라는 게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즉 A라고 볼게요. A에서 B로 무언가를 유사하게 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즉,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별과 배를 미는 것과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해서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배를 미는 상황과 사랑의 끝, 이별이라는 상황의 공통점을 놓고 그것을 유추의 상황으로 전개했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를 민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목이 바로 등장하니까 되게 중요하겠네요. 즉 배를 미는 건 뭐다? 아까 말했다시피 묶었던 배는 이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배를 민다라는 거는 이별의 상황이라고 했었죠.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뭐 이별을 맨날 첫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끔 해야지 그것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론 이별을 자주 한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쵸? 자,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자, 여러분 희번덕이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희번덕하다라는 거는 눈을 약간 뭔가 부릅떠서 막 흰자가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희번덕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 바닷물은 눈을 부릅뜰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바닷물의 어떤 색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비유라고 볼 수 있을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애들이 많이 놓칠 것 같아요. 그쵸?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약간 좀 계절적 배경이 등장했어요. 그쵸?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그리고 바닷물은 이제 뭐 공간적 배경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그런 걸 질문을 해요. 계절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배를 밀어넣고는, 즉 뭐였어? 이별을 하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화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별의 상황인 거죠. 배를 완전히 밀어내서 손에서 딱 떨어진 그 순간을 이별이라고 본 거죠. 순간 환해진, 이 환해진이 약간 좀 불빛을 받아서 환해졌다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비어서 원래는 뭔가 가득 차 있던, 뭐 손을 잡고 있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잡고 있다 놓았어. 그럼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뭔가 그 환해지는 약간 빈, 허전하고 공허함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쌤은 지금 여기서 뭐 사랑을 계속 빗대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작품이 사랑을 끝내는 상황이다라는 걸 몰랐다면 그저 배를 미는 일, 배를 미는
경험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쌤이 이제 물론 스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 이게 사랑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쵸? 이걸 추가해 볼까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시가 그냥 배를 민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바로 중요하게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엥? 앞에서는 배를 민 얘기만 하더니 여기서 왜 갑자기 사랑의 얘기로 돌아왔을까? 바로 쌤이 아까 말했던 배를 미는 경험과 사랑의 어떤 끝을 유사하게 병치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그냥 단순히 배를 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즉 여기서 바로 배를 미는 일과 사랑이 끝나는 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시상을 전개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배가 떠나가듯이 사랑은 부드럽게 떠난대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떠난대요.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자, 여러분, 듯이는 직유법인 거 알죠? 자, 뭐뭐하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거지 라고 해서 여러분 화자는요 나름대로 이별 후의 슬픔을 그렇게 밀어내고 싶었대요. 그쵸? 즉 어떤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어요. 슬픔을 털어내고 싶었던 거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있대. 아 여러분 배가 나가고 그쵸? 배가 나가는 건 뭘 의미한다? 그치 우리가 이별의 상황이다 라고 했었죠. 이별의 상황에 남은 물 위에 흉터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별의 상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데요. 이별 상처 금방 끝난다 이런 느낌인가 보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는 독서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사어인데요. 역접의 부사어죠. 그쵸?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학이니까 막 역접, 막 거스르다 이런 말 잘 안 쓰고 시상이 여기서 한번 뒤집혔다, 전환됐다 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감탄사 쓰였어요. 영탄법입니다. 자 근데 쌤이 늘 하는 말 여러분 감탄사가 영탄법인 걸 누가 몰라. 우리가 이 영탄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탄은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 말인즉슨 감탄사가 찍히면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구간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구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쌤이 이렇게 계속 연달아 끌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시죠. 여러분 시는요. 서정갈래예요. 맞죠?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서정갈래에서의 감정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구간은 시에서 언제나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 뭐야? 배를 밀어서 우리가 사랑을 끝냈다고 했는데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이 배를 어떤 사랑의 감정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그런 사랑의 감정이 나에게 다시 들어온다는 건 내가 그 사랑했던 이별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끝나지 않고 마음에서 막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자 여러분 뭐뭐여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비슷하게 문장 구조가 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시에서 반복은 무엇을 만든다? 그쵸. 운율과 강조의 요가죠. 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체크.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는 배를 미는 행위와 어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의 그런 경험을
좀 병치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을 잘 보면 좋겠고요. 일단 이 작품은 커플링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공부를 할 때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탄탄하게 공부할 생각으로 그걸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시는 현대시니까 자유시이자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랑을 끝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죠? 성찰적이고 깊게 생각했다. 사색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끝나는 일을 배를 미는 일에다 표현했죠? 비유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시의 제재는요, 배죠? 하지만 나아가서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주제는 당연히 사랑이 끝나는 순간의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나머지 특징적인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필기하면서 넘어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언제나 끝났다 하고 좋아하지 말고 당연히 다시 한번 보고 내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집중해서 보면서 정리를 해서 질문하면 좋겠죠?